현 형사님이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실 때 해결하신 사건인데요. 범인을 검거하는데 무려 50여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50일. 네. 거의 2달 가까이 걸린 거네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범인이 한 범행 준비를 한 8개월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때는 10년 전 강남경찰서로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도둑이 뒀다는 절도 신고였습니다.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수익금을 관리해준 한 회사 회장님이었는데요. 왕 회장이라고 불리는 소문난 이제 부자였었습니다. 아, 왕 회장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인데 이날 아침에 이제 외출했다가 한 오후 5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금품이 사라졌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금품은 뭐가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왕 회장님의 집에 있던 약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들을 훔쳐갔습니다. 정말 황당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도둑이 금품만 훔쳐서 달아난 게 아니라 금품이 든 120kg짜리 금고를 통째로 들고 사라진 겁니다. CCTV를 확인한 형사님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절도범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 궁금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 거야? 그러게. 잠깐만. 양복을 입고 호텔 주차장부터 이제 끌고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금고를 가리기 위한 용으로 박스를 이제 따로 챙겨서 올라오는 겁니다. 당당하게 전화를 하면서 비즈니스맨처럼 집에서 금고를 갖고 나와서 다시 주차장으로 싣고 가는 모습입니다. 어휴, 그리고 남자가 금고를 훔쳤던 그때 왕 회장님 집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왕 회장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볼일을 보고 집에 왔는데 웬 모르는 남자가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이제 금고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회장님의 회사 직원인데 회장님이 금고를 옮겨라라고 시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이제 가정부가 왕 회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필 이때 왕 회장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왕 회장 집에는 회사 직원이 몇 명이서 심부름차 자주 왔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이제 집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 남자도 이미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 있는 상태라 또 다른 직원이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 집에 드나들던 직원이 금고가 있다는 걸 알고 훔쳐간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도둑 자체가 직원인 거죠. 근데 이제 왕 회장도 이 CCTV를 봤는데 직원도 아니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네, 어쨌든 일반적인 절도범의 형태는 아니에요. 이 가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계획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본인 얼굴까지 다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양쪽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왜 했는지 알아보는 게 이 사건을 풀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남자가 금고를 들고 주차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주차장에서 CCTV가 없는 쪽으로 딱 꺾더니 그 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도 다 파악이 된 거네. 사각지대가 어디인지까지 다 파악을 한 거네요. 아까 몇 개월부터 준비했다고 그랬죠? 8개월. CCTV 싹 피해서 도주까지 다 계획을 해놓는 모양이네요. 120kg의 금고면 금고를 차에 실어서 간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 다행히 이제 주차장 출입구에는 CCTV가 있어서 네.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을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행 시간대에 금고를 싣고 나갈 만한 차를 추리고 또 거기에서 수상한 차를 있는지 계속 살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120kg짜리 금고를 싣고 나갈 만한 차는 승합차나 트럭 그런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남자가 종촉을 앞두던 사각지대에서 한 승합차가 유유히 이제 나오더니 주차장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 번호판이 좀 이상한 겁니다. 나가는데 어머나? 잠깐만.
이게 앞에 두 자리가 있고 노인가요? 도인가요? 12, 노, 1, 2, 3, 4. 12 노예 1, 2, 3, 4군요. 이게 왜 수상한 거죠? 이 차량이 아파트를 들어올 때 찍힌 CCTV를 돌려보니까 앞 번호판이 좀 다른 겁니다. 뒷자리가 1, 2, 3, 4는 맞는데 앞자리가 34 노인 거예요. 어머,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금 아파트를 빠져나간 이 승합차가 약 30분 후 다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어머. 아까 그 CCTV가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다시 이제 주차장을 또 빠져나갔는데 네. 이때 또 뒷번호판이 바뀐 겁니다. 어? 72. 1, 2, 3, 4는 아니에요. 9387이나 어. 9357이나 뭐 이런 거 같은데? 72에 모 387 뭐야? 중간에 저 허남버예요? 옛날에는 허남바가 렌트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72허에 92로 추정됐었습니다. 위 당시 저희 수사팀도 오.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차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 더 추가로 포착된 게 있는데 공범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공범이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네, 아무리 성인 남자라도 120kg 금고를 혼자 차에 실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분명 공범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차가 사각지대에 들어간 후 얼마 후에 웬 한 남자가 전화를 하면서 따라 들어가죠. 이때 이 남자가 공범과 만나서 금고를 싣고 움직인 게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아, 태우러 나갔다가 못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만난다? 에? 아니 이게 상당히 뭔가가 어?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뭔가가 또 허술한 것 같기도 어설픈 하고. 느낌도 들고 네. 번호가 다른 저 승합차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번호 조회를 해보니까 1, 2, 3, 4 번호는 일치하는 차량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 찍힌 허가 들어간 번호가 한 렌터카 업체에서 승합차인 걸 확인한 겁니다. 바뀐 번호판이 진짜인 거네. 네, 그러니까. 조회된 렌트카 업체에 가서 렌트카 사장님한테 CCTV 속 남자를 보여주니까 아, 이 사람이 빌린 게 맞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이 남자가 차를 빌릴 때 본인의 인적 사항도 그대로 남겼던 겁니다. 지금부터 이 남자를 30대 후반의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형사님은 인적 사항을 토대로 최 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결국 최 씨를 체포까지 하게 됐는데요. 아, 체포를 했어요? 네. 근데 말이죠. 최 씨의 반응이 좀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뭐지? 진짜 반응이 어땠길래요? 보통 이제 범인이 형사가 찾아오면은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 게 마련인데 최 씨는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금고 얘기를 꺼냈는데 본인이 금고를 가져갔다고 인정까지 하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또 왜 체포되냐 좀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최 씨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 형사님, 저 뭔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금고를 제가 옮긴 건 맞는데요. 이게 실제로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액션이에요, 액션. 이거 훔친 것처럼 연기한 거라니까요. 이건 또 뭐야? 분명 문제없게 잘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전 이미 금고도 넘겼고요.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다 홍 씨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일단 홍 씨부터 찾아보세요.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보니까 최 씨한테는 이제 오랜 지인이었던 홍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홍 씨가 어느 날 최 씨한테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홍 씨가 평소 알고 지낸 부자 형이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금고 하나만 옮겨주면은 큰 돈을 주겠다. 어? 대신 조건이 금고가 도둑 맞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돈 중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너한테 챙겨줄 테니까 홍 씨가 최 씨한테 이 일을 같이 해서 너 금고를 옮겨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홍 씨 얘기로 그 금고가 실은 왕 회장의 친형 건데 이걸 맡아주던 왕 회장이 형 몰래 금고 속에 돈을 도박장으로 썼다가 돈을 너무 많이 잃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형이 알기 전에 도둑 맞은 것처럼 이제 꾸며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적을 맞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경찰에 신고도 할 건데 이건 문제없이 할 테니 근거만 잘 처리해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이거 왕 회장이 꾸민 거잖아요. 그래서 도둑 맞은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왕 회장이 신고한 것도 많고 응, 카지노에서 일도 하니까 응. 도박을 했다는 것도 말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되고. 계속 의심이 되지만 왕 회장한테 실제로 형이 있던 것도 맞나요? 네, 알아보니까 중국에 거주하는 친형이 진짜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럼 진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대로라면 왕 회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왕 회장이 절도를 지시해놓고 자기가 절도 피해자인 것처럼 꿈이고 꾸미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왕 회장은 벌쩍 뛰면서 자기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고 홍 씨라는 사람을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황당해하는 겁니다.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CCTV 사각지로 싹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아 공범. 그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공범도 혹시 찾았나요? 알고 보니까 공범은 아니었고요. 최 씨가 부른 대리기사였습니다. 그걸 혼자 차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을 부른 거였습니다. 어머. 결론은 이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걸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홍 씨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가짜 도둑 행세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집 비밀번호랑 금고 위치 모두 홍 씨가 알려줬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수사팀도 이제 최 씨를 반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 씨 진술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뭐 최 씨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제 최 씨의 말과 행동들을 봤을 때 모든 상황을 다 주도하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진짜 범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그 어설픈 행동들이 보이잖아요. 이 사건을 정말 설계한 주범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따로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러면 최 씨는 그 금고를 어디로 옮긴 거래요? 금고를 가져온 다음 날 홍 씨를 만나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최 씨도 이제 홍 씨가 더 이상을 연락을 안 했다고 하고 4천만 원도 입금이 안 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홍 씨를 찾아내야 명확히 밝히거나든 결판이 날든 그럴 것 같은데요. 형사님은 다시 홍 씨를 뒤쫓기 시작했는데요. 알아보니까 홍 씨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 홍 씨는 이미 이제 사기 전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고요. 금고를 받은 날 휴대폰은 이미 정지 상태였고 거주지도 불분명해서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홍 씨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찾아야 되는 건가요? 금고를 주려고 만난 날 홍 씨가 또 다른 승합차를 끌고 왔다고 했었거든요. 홍 씨가 주범이 맞다면은 추적을 피해서 새로운 차를 빌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확인했는데 아까 승합차랑 같은 업체에서 또 빌린 게 확인된 겁니다. 아 그러면 렌터카 사장님도 뭐 공범처럼 다 알고 이렇게 막 빌려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분도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엄한 사람 나오면 족족 의심하게 돼요 지금. 맞아요. 어디서부터가 누구의 시나리오인지를 잘 모르니까. 홍 씨가 빌린 차에 다행히 이제 GPS가 있었습니다. 있죠, 렌터카 있잖아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차량의 마지막 종착지는 청주에 있는 한 아파트였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 아파트요?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홍 씨가 빌린 차가 발견됐는데요. 형사님이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본 순간 왕 회장은 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머! 와 뚫어버렸어. 금고를 뚫었네요? 아니 비밀번호가 있고 문이 있는데 그냥 뚫어버렸네요. 그죠. 그걸 따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힘으로 저걸 파내는 게 더 쉬웠나 보죠? 보니까 이제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구멍이 저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손 하나가 이래 들어갈 정도만의 구멍을 내서 손에 잡히는 현금이랑 금품을 챙겨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다 꺼내지도 못했어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 CSI를 근무할 때 금고 털이 현장 많이 나갔거든요. 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넘어뜨려서 뒤에를 저렇게 부수거든요. 일반 장비로는 정말 사실 저렇게 규격에 맞춰서 뚫는다는 게 전 처음 봤어요. 보통 금고를 만들 때 저 보안 때문에 벽면이 최소한
시멘트로 10cm 이상 두껍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밤새 방석을 올려놓고 소리 안 나게 부수다가 그냥 가는 일이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저걸 뚫었지? 어떻게 들었을까? 하필 청주에 있는 청주까지 와서 금고를 뚫은 걸까요? 예, 홍 씨 이제 주변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홍 씨 옛 고향 친구가 청주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 카센터에 아 그럼 친구도 공범이에요? 카센터 친구? 저희도 이제 수사 내내 카센터 친구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추궁을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 친구도 홍 씨한테 속은 겁니다. 어느 날 홍 씨가 느닷없이 청주에 찾아오더니 본인 회사의 금고 비밀번호가 안 열려서 금고를 깨야 하니 장비를 좀 쓰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센터 업무가 끝나면 밤마다 홍 씨가 와서 드릴로 뚫고 해서 금고를 저렇게 부쉈던 겁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다 빌려준 거죠 다 그냥 도와주고 믿고. 한 그랬어 했겠죠. 예.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홍 씨는 혼자 이제 카센터에서 금고를 뚫었는데 금고 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가지 못했고 2억 정도는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노력에 비해서는 참 바보 같은 행동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게 홍 씨가 지금 짠 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 씨를 도둑으로 이용하려고 왕 회장의 도박 이야기부터 가짜 도둑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싹 다 지어낸 거잖아요. 처음에 너무 단순한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홍 씨를 찾아야죠. 홍 씨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더 이상 홍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수사를 시작하고 한 달의 시간이 된 겁니다. 아, 이때 시간이 흐른 거구나. 얼마 후 형사님한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형사님, 홍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경찰서로 연락이 왔다고요? 누구한테요? 홍 씨가 카센터 친구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아, 혹시 이제 형사가 찾아오지 않았나 이 동태를 살피려고 전화를 해온 겁니다. 카센터를 운영한 친구들한테 좀 당부를 했었거든요. 당신이 공범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홍 씨가 연락이 오면 무조건 형사들한테 알려주고 형사들이 왔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라. 홍 씨는 이제 2차례에 걸쳐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한 번은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한 번은 대포폰으로 걸었던 겁니다. 그 당시 걸려온 이제 대포폰을 토대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서울 봉천동 쪽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행동 반경이 그건 어디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어디가 네. 있는 거지? 이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관악구 쪽에 홍 씨는 원래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길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싶었는데 위치 추적된 봉천동 인근에 한 달 사이에 개로 계약한 오피스텔 원룸 위주로 이제 부동산을 싹 이잡지 뒤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건이 발생하고 약 40일이 흐른 시점에 형사님은 부산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부산? 부산으로요?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홍 씨한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동거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그런 제보를 받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동거녀가 부산에서 치질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사실 이 여성도 같은 공범으로 같이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수술로 이제 저희들한테 행방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야, 그 와중에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네. 저희는 이제 바로 부산으로 가서 태어나는 동거녀를 작물과 관련된 죄로 체포를 해서 데려왔습니다. 아무튼 동거녀는 홍 씨의 행방을 무조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홍 씨에 대해선 모르쇠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 계속 잡았던 거죠. 참 답답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동거녀를 체포하면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됐는데요. 홍치가 훔친 돈으로 얼굴을 싹 갈아엎었다는 겁니다. 페이스오프 써?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동거녀가 이제 입주장에 수감을 했는데 같은 방에 썼던 수감자가 저한테 따로 제보할 게 있다면서 말을 했는데 형사님들이 자기 남편을 절대 못 찾을 것이다. 얼굴을 싹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시됐다는 겁니다. 의시되기까지 했대요? 다른 유치장 수감자가 어머 세상에. 이 얘기 못 들었다면 뭐 홍 씨가 페이스오프를 얼마나 고쳤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몰랐으면 홍 씨가 앞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도 못 잡을 수도 그렇죠. 있었던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 인상착의만 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다면 더 미궁이었겠죠. 그렇지. 이제 좀 어떻게 좀 잡으러 갈 수 있나요? 아까 홍 씨가 친구한테 이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었잖아요. 네. 이 휴대폰의 위치를 홍 씨 위치를 계속 살폈는데 어느 날 저녁 또 한번 휴대폰 실시간 위치가 신림동 근처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 씨가 갈 만한 곳, 주변에 호프집, 주점, 노래방 등을 뒤지다가 수상한 남자를 한 명 발견했습니다. 홍 씨가 맞길 드디어. 바라겠습니다. 홍 씨여야 하는데요. 네. 저희가 수사하면서 한 달 내내 홍 씨 얼굴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아무리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걸음걸이라든지 느낌, 분위기 이런 건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형사가 바로 홍 씨하고 부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잡았네. 참 미꾸라지 같은 놈이네. 네. 그렇게 신고를 받고 약 50여일 만에 홍 씨는 형사님들의 눈썰미로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정말 얼굴을 다 뜯어 고쳤나요? 아니면 어디 막 눈, 코 이런 거만 했나요? 양하게 쌍꺼풀 수술하고 코도 좀 정리하고 귓볼 늘리는 수술도 하고 야, 귀까지 건드렸잖아. 얼굴을 고칠 게 아니라 인생을 고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마음을 고쳐 먹었었어야지. 마음을 고쳐먹고 인생을 고쳐먹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홍 씨는 왕 회장의 뭐 집 비밀번호, 금고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맞아. 아까 신고자 집에 회사 직원이 몇 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회사 직원 한 명이 홍 씨하고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이제 우연히 술자리에서 그 직원이 우리 사장 집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돈이 2, 30억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홍 씨가 이제 들었던 겁니다. 아까 3억 정도 피해 금액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잘못된 정보였던 거죠. 그 직원한테 은근슬쩍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는 혼자 8개월간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주차장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왔고 왕 회장이 어느 시간대에 집을 비우는지 심지어 왕 회장이 없을 때 집에 가서 금고 사이즈까지 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다 나왔어. 아, 그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냥 내 집 지나들듯이. 정작 범행을 저지를 때는 본인은 뒤에 쏙 빠지고 주변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용을 한 거네요. 봐봐요. 처음에 우리 대리기사 의심했죠. 렌터카 사장님, 막 고향 친구. 우리 그 의심을 그쵸.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애초에 의심자는 가정부였어요. 아, 맞아. 일하시는 분. 그렇죠. 집에서 일하시는 분. 예, 내부 제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까 왕 회장 아파트에 승합차가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최 씨가 혼자 금고를 차에 실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집 근처에 있던 홍 씨를 태우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홍 씨는 본인이 가면 뻔히 잡힐 것 아니까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시켜서 대리기사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결국 형사님들에게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 번호판이 좀 이상했다고 했잖아요. 네. 1, 2, 3, 4 번호판인 이거는 문구점 같은 데서 이제 장난감으로 파는 번호판인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가니까 뒷번호판이 살짝 떨어지는 겁니다. 아. 이거를 이제 대리기사가 보면 또 괜히 오해할 것 같아서 최 씨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뜯어버린 겁니다. 아유. 아, 떼버린 거야? 야, 그러니까 1, 2, 3, 4 번호판이 그냥 그 붙어 있었다면 어디에서 이 차를 빌린 건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부터가 이제 미궁이었겠죠. 못 찾았겠네. 네. 야, 어쨌든 간에 3억도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홍 씨 입장에서는 2, 30억이 내 손에 들어오겠다라고 좀 알고 있던 거잖아요. 이제 금고를 열어보고는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2, 30억이라니까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도 않고 고생만 엄청나게 했다고 아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멘트도 별로. 아이고. 진짜. 아유, 내가 이 푼돈 훔칠 거면 시작도 안 했죠.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놈들은 도둑질을 하는 것을 자기가 고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돈도 같아요. 얼마 없는데 내가 고생했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고생한 게 아니지. 지가 어리석은 거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거보다 본인이 고생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재판 결과는 나왔나요?
아유, 참. 아유. 이 사건은 사실은 부를 축적하려면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허황된 꿈은 네. 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즐겨봐 이 채널.